이번 시간엔 노인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서비스에서의 노인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전에는 노인에 대한 사례 관리뿐만 아니라 그냥 사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복지의 어떤 종합적인 그러한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어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 또 사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례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영역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의 하나의 사회복지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노인 사례 관리를 세 번째 공부하고 그와 함께 강의할 김성철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서비스에서의 노인 사례 관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서비스에서의 노인 사례 관리는 먼저 인테이크와 계약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는 접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서비스에서의 접수 과정에는 신체적, 정신상태 또는 심리적, 정신상태 이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이러한 부분에서의 나름대로의 건강한 상태가 제가 서비스의 접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좌우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회적 자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인테이크하고 계약할 것인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에 놓인 클라이언트는 건강상 또는 기능상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는 개별화된 개인으로서의 노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반응 및 탐색 등의 실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노인 접수 과정의 구체적 활동이나 목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노인의 욕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례 관리자와 제가 노인은 상호 이해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이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대상인지 그리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이걸 인테이크와 계약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그리고 위기 사례는 즉시 대처해서 정보 제공 혹은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 관리 대상의 여부를 판단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도 바로 제가 노인 접수 과정의 구체적 활동이나 목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개별화된 개인을 어떻게 이 노인에게 실천 기술을 연결시켜줘서 이 케이스 매니저, 나름대로 케이스 매니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례 관리의 영역에서 인테이크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인테이크에 잘해야만이 적절한 서비스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테이크와 계약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특별히 제가 노인의 사례 관리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영역 속에서 신체적인 영역, 특별히 신체적 건강으로 볼 때는 어떤 요소를 봐야 되냐면 질병 또는 기능 장애의 최소화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적절한 질병 및 치료 이 부분들로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은 잔존 기능에 대한 활용을 통한 관리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사례 관리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심리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살펴볼 때는
하나의 요소로 볼 때는 노화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어떠한지, 그리고 노화의 인지 과정의 이해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 역동과 가족 관계의 통합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젊은 세대와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과 소통에 대한 부분도 바로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적 자원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와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과 학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도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을 볼 때는 노화, 그리고 인생, 그리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통합이 필요하겠고요. 죽음에 대한 수용의 정도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노인에 있어서는 어떠한 범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인 그러한 자원, 그리고 영적인 건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비스 노인 사례 중에 사정, 어세스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건강이나 사회나 또 심리적 기능, 그리고 인지 능력 또는 재정적 상태, 사회적 지지, 욕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정에 대한 도구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바로 어세스먼트, 사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케이스 매니저인 사례 관리자는 바로 제가 노인의 욕구 내용과 정도, 또 욕구에 대응하는 제가 노인의 능력, 또 공식적인 나름대로 자원의 역량, 비공식적인 자원의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나름대로 이후 사례 관리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정형화된 질문지를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면접을 통해 진행하는, 그리고 노인의 기능과 욕구의 몇 가지 영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정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례 관리자는 노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어세스먼트에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또 데이터화시키고 그러한 가운데 나름대로 그 노인에 맞는 맞춤형에서의 노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어세스먼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세스먼트를 하는 가운데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구에 대한 확인입니다. 욕구에 대한 확인은 제가 노인의 경우에는 욕구하면 니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니즈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바로 이 니즈와 함께 생각할 것은 또 요구라고 하는 원치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와 요구, 니즈와 원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떤 본질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욕구를 욕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검증하고 또 한번 나름대로 리어세스먼트라 하죠. 재사정해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구라고 하는 원치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내용성에 대한 감이 어떤 다르고 또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만이 더 정확한 적절한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노인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가 우선적으로 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와 관련된 상황, 이런 것이 주 욕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서비스가 기관의 서비스에
이분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는 기관의 서비스에 부합되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하나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의 내적, 외적 환경을 파악하고 표현된 욕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구 맥락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제가 노인의 욕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노인이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욕구의 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욕구, 니즈와 원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기관 내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제가 노인이 어떠한 우리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데이터화 시키고 또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 이 자체가 욕구에 대한 확인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어세스먼트의 영역인데요. 어세스먼트 영역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분의 생활이 어떠한 영역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제가 노인의 사정에 대한 도구를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사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보고 또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경제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지, 경제 사항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러한 맥락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의 사항입니다. 어떤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주거 생활 속에서 어떠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점들, 또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건강의 상황이죠. 건강에 어떤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 없는 것인지, 또 건강 상태는 좀 어떤 것인지,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지금 치료받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는 정서적인 사항입니다. 혹시 요즘에 들어서 어떤 우울증이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인하든 가정적인 상황이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떠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사항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적 활동과 관계의 수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관계의 수준을 연결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 자체가 바로 어세스먼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점검하면 생활의 실태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또 주거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건강의 사항을 정리하고, 정서적 사항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과 관계 수준을 보다 보면 이 제가 노인은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주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획할 것 중에 하나는 Plan Developing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의 계획은 사례 관리자가 제가 노인의 욕구 파악을 기초로 전문적 판단과 실천적 경험을 활용해서 제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가 서비스에 대한 노인 사례에 특별히 계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노인이 갖고 있는 욕구는 욕구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지금 상당한 그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긴급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비스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느 정도의 욕구 충족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목표에 합의하면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로써 사정에 대한 결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 간의 연결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은 현재 욕구 충족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목표와 제가 노인이 희망하는 바를 향한 장기 목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비스에서의 노인 사례 관리 중에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저로서 해야 될 사례 관리는 대부분 제가 놓이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주로 단기 목표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례 관리자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의 어떤 갭이 있지만 이것을 계획적으로 잘 정리한다면 오히려 단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장기의 목표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긴급 위기 상황에는 우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를 계획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리스트화 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 어떻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서비스 계획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노인과 그의 가족 등 또 1차적인 지원 체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 매니저, 다시 말하면 케이스 사례 관리자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주거나 상담하거나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만이 바람직하지 않고 혹시 가능할 수 있는 가족들의 어떠한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1차적인 지원 체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래서 뭐 친척이든 뭐 이웃이든 또 나름대로의 친구든 여러 맥락을 통해서 그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바로 서비스 계획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가족도 없고 1차적인 지원 체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또 지인들과 연결된 부분들을 또 연결해서 어떤 자원봉사자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계획에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노인의 내적 자원을 유지 또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서비스 계획,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현실적에 들어가서 어떤 휴먼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사람마다 개별화되어 있고 또 사람마다 가치도 틀리고 또 행동에 대한 패턴도 틀리고 또 그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계획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케이스 매니저가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현장에서 이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 원리와 원칙은 있기 때문에 그 원리와 원칙 속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한 오늘의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랙티스, 실행이라는 부분과 다음은 조종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진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프랙티스,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별로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랙티스, 실천하는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행을 하다 보면은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정해 주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인이 원활하게 질 높은 서비스나 지원을 받도록 원조 계획을 실시하는 단계가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사례관리자는 서비스나 또 지원의 공급 주체와 연계하여 노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 주체가 있고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이 공급하는 자와 수급하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노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제가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실행이고 또 매우 중요한 서비스다 라고 보는 것이죠. 공급 주체는 포멀한 공식적인 조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포멀한 비공식적인 공급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의 형태로 구분을 하지만 이것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랙티스,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포멀, 다시 말하면 비공식적 서비스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웃이나 더 자원봉사자 그리고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는 자조단체들이 바로 이러한 인포멀한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식적 서비스에서의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또 제도권에 들어간 자조단체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주적 유상 서비스의 제공단체 기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멀한 부분과 인포멀한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어우러서 가는 부분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세스먼트인데 리어세스먼트 재사정이죠. 이것은 뭘까요? 서비스가 제가 노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제가 노인, 가족,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규칙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보호계획의 수정, 그리고 재사정, 그리고 제가 노인의 반응, 사례 종결 등에 대해 사례관리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점검 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제가 노인의 상황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노인과 가족들이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플랜, 계획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과정 기록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표 달성 정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맥락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 사정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밸루에이션, 평가와 그리고 종결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성, 서비스의 계획, 서비스 활동, 서비스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례관리 과정을 종결하는 단계를 우리는 평가와 종결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평가의 내용에는 서비스와 또 지원계획의 연관성, 목적 달성과 영향, 전반적인 효과성,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나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노인이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욕구를 변화했는가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볼 때는 과정평가가 있고 이용자 결과평가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과정평가에는 사례관리의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이용자에 대한 평가는 정서적 변화 정도, 인지적, 행동, 지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변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사례관리 과정의 만족도, 참여 경험의 만족도, 제공 서비스에 대한 것, 연결에 대한 자원, 사례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비스에서의 노인 사례 관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